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 박민영입니다. 자, 히딩크 감독 기억하십니까? 2002 월드컵 4강의 주역이었죠. 그가 정신력에 대해서 이를 악물고 뛰는, 이 죽을똥살똥 뛰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몸 관리도 철저히 하고 또한 분위기에 쉽사리 휩쓸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부동산 정책, 정보, 전략에 관해서 관리도 충실히 하시고 또 쉽게 시장의 작은 정책 변수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정신력을 이 부동산 가이드 통해서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이드의 열정도 계속됩니다. I'm still hungry 아시죠? 지금 출발합니다. 네, 일부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전화 상담 도와드리고 있죠. 도와드리고자 하는 저희 열정은 계속 목마름입니다. 연락 주실 번호는요. 02-2077-6330번이고요. 또 문자로 좀 간편하게 남겨주시자 하는 분들은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매주 월화 이 시간을 든든하게 채워주시는 분 오늘 모셔왔어요. 거시, 미시, 또 부동산 지역별 투자 전략을 모두 공개해 주시는 분입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앞서 평소에 부동산 정보, 정책 이슈 같은 걸 관리를 좀 꼼꼼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쉽게 이런 것들을 좀 접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계속 언론에서 나오는 뉴스를 본다거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방송 부동산 가이드를 계속해서 보시다 보면 정책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정책이 나오면 그거에 따른 시장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좀 받아내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어떤 각도에 대해서 월요일날 이렇게 진단을 해주고 핫 이슈 같은 경우 또 이 프로를 통해서 각 지역별로 고민 상담 내용을 풀어내면서 얻어가시는 분들은 큰 부분에서 작은 부분으로 이렇게 얻어가시는 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좀 아우러서 진행하고 싶다,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세미나에 참가하는 방법이 가장 좀 위력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일단 언론에서 시시각각 정책 변화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찾아보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 부동산 가이드나 이런 부동산 방송을 보신다면 이 정책 변화에 맞물리는 투자 전략 등도 함께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또 웬만하면 이 부동산 가이드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전화 상담 시간 이어가 봐야겠죠. 벌써부터 연락 주신 분들 계십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어요? 단독 다세대인데요. 네. 향후 전망하고 매도 시기가 좀 궁금해가지고요. 네, 단독 다세대를 가지고 계신데, 그럼 주소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해서요. 좀 주소 좀 말씀해 주세요. 광진구 자양일동 네. 804의 6번지입니다. 광진구 자양일동 804의 6번지를 가지고 계시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현재 거주 중이신 건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실거주 중이시고요. 앞으로의 전략. 왠지 목소리에 기운이 없으십니다. 고민이 좀 많으셨나 봐요. 그렇지 않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전략 풀어드릴게요.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자양동에 예. 위치하신 곳을 찍어봤더니 이제 건대 입구역하고 구의역 사이에 예. 주거 지역에 이렇게 거주도 하고 계신데 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전형적인 주거 지역이면서 네. 일단 지금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거주도 하고 밑에서 월세를 받든지 또 전세를 받든지 해서요. 대지가 몇 평이나 돼요? 90평 정도 되는데요. 90평 정도요? 예. 자,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조금 더 보유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자, 이곳 지역 같은 경우는요. 네. 일단 건대 입구역을 필두로 해서 이 근처에 있는 상권들이 굉장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더샵 스타시티 안에 있는 어떤 백화점이라든지 또 이마트라든지 이런 부분도 네. 이런 상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의 어떤 그 원룸이나 투룸이나 이런 빌라에 거주하는 전세나 월세 수요자들도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예. 더군다나 한때 그 한강 유도정비 구역으로 해서 예. 한강변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컸을 때 여기 지역도 땅값도 좀 큰 폭으로 좀 상승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 플러스 일단은 뭐를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되냐 하면 지금 그 이런 그 대지가 뭐 90평 정도 되고 다가주택 같은 경우에 땅값 상승분이 얼마나 이어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네. 이런 대지 같은 경우에 수요자는 누구냐면 건축업자 아니면 이렇게 지금 거주를 하면서 임대소득을 낼 수 있는 연금형 부동산 이런 부분들의 그 어떤 그 수요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특히 베이비부모 세대 같은 경우는 은퇴 이후에 이런 주택을 그 찾고자 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인구에 대한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우려할 점은 그거 있어요.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 언젠가는 개발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렇게 대지 지분이 많은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요. 개발이 된다고 손 쳤을 때는 오히려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아, 예. 일반 시세보다도 오히려 저평가된 금액으로 나중에 평가 보상을 받거든요. 아, 예. 자, 그래서 그 타임이라고 한다면 예. 우선은 이쪽에 그 어떤 서울시에서 기본 관리 계획이라는 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예정을 하는데 아마 내년 정도에 다시금 그 관리 계획 예정 발표를 할 거예요. 아, 예.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혹시 개발 예정 구역으로 편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아직은 그 가시화되진 않는다라고 한다면 한 5년 정도는 더 끌고 가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걸 보셔야 될 거예요. 이 내 집을 건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그 건축 설계사를 통해서 아니면 뭐 세미나를 오시던가 아니면 따로 이렇게 자문을 받으셔서 이런 쪽에 그 건축이 가능하다면 계속 가져가도 건축업자에 의해서 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런 게 조금 제가 봤을 땐 자루형 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자락에 이렇게 어떤 길가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있는 집이 아니라 안쪽 끝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나중에 건축을 했을 경우에 조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설계가 덜 나온다, 잘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세적인 측면에서도 장기적으로 끌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거를 미리 들여다보고 그러고 나서 장기적으로 갈지 아니면 조금 중기 단기적으로 갈지 이쪽으로 한번 미리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시청자님. 네. 네, 일단 새로운 건축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 전문가의 추가 개별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타이밍 잡는 게 더 우선시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네. 네, 고민은 좀 해결이 됐을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참 투자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아마 타이밍 잡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전화 연결하실 분 만나보실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다름이 아니고요. 네, 동탄 일기, 네, 거기, 아이파크 네, 34평형인가 그렇게 소유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동탄 2기 신도시라고 해가지고, 네. 분양도 하고, 뭐, 대대적으로 발전한다는 말이 들려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동탄 2기 신도시 쪽으로 옮겨야 되는 게 맞는지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동탄 1기 신도시에 지금 현대 아이파크 가지고 계신데 2기 신도시 이야기도 자꾸 들리니까 좀 고민이 되시는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꼭 동탄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직장하고 좀 연계를 갖다 보니까 그쪽에서 거주를 해야 돼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또 네, 그런 사유가 있으시죠. 수원 그쪽으로도 괜찮은데요. 네. 영통 그쪽으로도 괜찮은데 영통의 신분당선 이렇게 되고 하는 데는 값이 많이 비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도시 쪽인 제2 동탄이 전망이 그렇게 좋은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팔고 옮겨야 되는지 그것도 물어보고 싶고.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야기 한번 나눠보세요. 전화 넘겨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저기 지금 예. 네, 동탄 일기. 예, 일기 신도시에 지금 예. 현대 아이파크에 이제 갖고 계신데 예, 살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거주도 있어요. 하고 계시고 그래서 예, 예. 거주 목적으로 차라리 여기를 팔고 예. 동탄 이기 신도시 쪽으로 가면 어떠냐라고 생각을 예. 하시는데요. 네.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동탄 일기 신도시뿐 아니고 이 근처에 병점이란 지역도 있죠. 네. 그리고 위쪽 수원 이남 쪽에 있는 곳마저도 사실은 네. 대부분이 그 동탄 이기 신도시로의 좀 이전을 희망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무슨 소린가 하니 네. 일단은 그 이기 신도시라도요 전체적으로 다 좋을 수만은 없어요. 네. 우선은 나중에 이제 KTX 역사가 들어서는 근처에 그 시범지구가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분양이 됐거든요. 네. 만약에 가신다면 그런 지역에서 멀지 않은 쪽 정도만 가시되 그 네. 이후로 좀 멀리 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네. 지금 현재 있는 동탄 일기 신도시가 교통환경이라든지 거주환경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전세금이 굉장히 지금 높지 않습니까? 네. 거의 네. 여기 같은 경우는 80%가 이미 넘었고 거의 네. 85%에서 90%가 전세 비율이에요. 네. 자,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그 전세 수요자라든지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수요층들이 분산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네. 부분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미리 네. 조금 선행을 해서 가시는 건 좋은데 그 네. 지역을 살필 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 지역 아니고서는 큰 네. 의미는 없다. 차라리 일기 신도시를 가져가는 게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가격은 조금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조금 약간 가격이 높은 상태이긴 하지만요. 약간 가격이 높다고 손치더라도 또 피가 과도하다 생각하면 시간을 두고 조금 놔뒀다가 다시 진입을 한다고 손치더라도요. 네. 일단은 그 제가 얘기한 그 에어리어, 즉 그 시범지구 쪽에로만 이제 공략을 하신다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시세 차익적인 측면, 좀 값어치가 올라갈 수 있는 측면은 따라줄 거예요. 네. 그런 쪽으로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지금 동탄 일기에 매입한 거는 2012년도에 매입을 해서 지금 가격이 한 4, 5천 떨어졌어요. 아, 그런데 예. 저기 제2 신도시 그 시범 아파트 그쪽으로는 프리미엄이 한 4, 5천 붙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프리미엄을 주고서라도 옮기는 게 더 유리한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일단은 이렇게 네. 이제 부동산 시장 가격은 이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찾고자 한다면 계속해서 꾸준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현재 모습에서 출발했을 때 놓고 본다면 당연히 지금 손해가 난 상황인데 네. 이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조금 피를 더 주고서라도 네. 가서 다른 수요자들이 계속 늘어날 거를 기대하면서 가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현재 그럼 옮기는- 모습만 가야지 과거에 내가 얼마에 샀는데 이거보다 지금 얼마가 좀 떨어져서 그걸 회복하는 방법으로 지금 머무르신다면 오히려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탄 이순도시가요. 네. 거기 엄청 많이 짓더라고요, 대대적으로. 그런데 단지 그 시범 아파트 거기에 네. 그걸 이제 비교를 했을 때 피를 네. 더 주고 옮기는 게 더 전망이 좋은지 왜냐하면- 이 결정을 못 내서 예. 네, 왜냐하면 어느 동네든지 예를 들어 분당이라고 손치더라도요. 분당에서 그 정자라든지 순회라든지 그 정자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환경이라든지 교육환경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같은 경우하고 거기서 좀 떨어진 지역하고의 가격 편차는 30% 이상이 나요. 여기도 마찬가지 좀 떨어진 곳 같은 경우하고 여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범지구하고의 가격 편차는 크게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층들이 계속해서 선호할 수 있는 지역만 내가 보유를 하고 있다면 그 값어치가 훨씬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조금 시범 단지 있는데 그 주위에 또 분양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분양을 받아서 옮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가 시범단지에 꼭 가시라는 게 아니라요. 예, 시범단지하고 멀지 않은 쪽에 가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그렇게 분양하는 곳들이 아직 피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예, 오히려 예. 피를 주고 시범단지 하는 것보단
그 예. 인근에 그 배치해서 구입을 놓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거예요. 네, 예. 시청자님, 일단 앞으로 좀 나아가실 수 있는 전략으로 잡아드렸어요. 일단 일기냐 이기냐보다는 더 중요한 게 2기 내에서 좋은 입지를 골라내는 거거든요. 예, 예. 개별 상담 한 번 더 받아보고 싶으시면요. 전화를 따로 주시던가요. 또 주말에 예. 세미나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화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올해 말로 또 갖가지 부동산 이슈들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 고민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빠르게 연락 주시고요. 전화 한번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고민 들고 연락하셨나요? 아니, 저는 그 집이 30평형 그 다세대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애들하고 살다 지금 저 혼자 살아요. 그래서 그냥 매도를 하고 저 좀 작은 걸로 옮겨볼까 아. 그런 생각으로 네, 전화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죠? 그러니까 이거 면목 사동 네. 371에 1호예요. 면목 사동의 371의 1호요. 네. 네, 자녀분들과 거주하시다가 지금 혼자 계시면서 이제 면적을 좀 줄여보고자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그냥 매도를 하는 게 날라나 그냥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게 날라나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타이밍에 대한 고민이 들어와 있네요. 한번 이야기 나누면서 전략 세워볼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번지를 쳐봤더니 용마산역하고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네요. 네, 한 3분 정도 걸려요. 네. 자, 이쪽은 거주하기가 굉장히 좋죠. 용마 폭포 공원도 있고, 네. 또 워낙 7호선이라는 게 강남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네. 실수요자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자, 근데 이제 지금 빌라라고 했는데 30평형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 지금 전용이 몇 평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한 19평 조금 더 줄 거예요. 19평 정도. 예, 예. 자, 그러면 요거를 언제 얼마에 사셨고 지금 시세는 알고 계신가요? 그 저번에 부두방 가서 물어봤더니 네. 3억 원 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3억이 조금 안 된다. 예.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좀 더 들고 갈 필요가 있느냐 놓고 봤을 때 네. 이런 지역에 어떤 중랑구 아닙니까? 네. 중랑구 면목동 하면 이런 빌라 시세하고 아파트 시세하고 사실 그다지 큰 차이가 나질 않아요. 네. 자, 이런 빌라 같은 경우는 강남이라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시세와 빌라 시세가 한 2배 이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단지 장점이 있다면은 용마산 역하고 가깝고 거주 환경이 좋다라는 그런 장점은 있는 반면에 늘 누구든지 집을 소유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수요층들이 많이 흡수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가지고 갈 필요는 별로 없고요. 지금 상황에서 좀 또 공간을 좀 줄일 필요도 있는 거잖아요. 혼자 사시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이 7호선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요. 네. 조금 오히려 좀 위쪽으로 가든지 하계동이라든지 이쪽으로 가셔도 괜찮고 아니면 이런 7호선 라인 변 근처에 있는 역 근처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를 두들겨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쪽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도 지금 평당 한 1,000만 원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조금 노후됐다고 손 치더라도 좀 가격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게 3억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한 3억 2, 3천 된다 그러면 지금 갈아타고 놔야지만 나중에 시세 차익이 조금 벌어질 때 아무래도 투자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더 유리할 거로 보이거든요. 자, 꼭 30평대나 이런 걸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10평대만 해도 오히려 지금 사는 금액보다도 더 저비용으로 해서 가지고요. 나머지에 대한 비용은 또 오히려 투자금도 생겨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쪽으로 하시는데 타이밍은 언제가 좋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지금 거래가 별로 없고 올 하반기 정도가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장기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없는 이유가 계속해서 신축 빌라에 대한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신축 빌라를 선호하지 계속해서 노후되고 있는 이런 빌라는 아무리 역 근처라고 손 치더라도요. 수요자들이 몰리지 않으면 가격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가격 상승률이 거의 앞으로 향후 5년만 가더라도요. 제가 봤을 때는 10% 이상은 높아 보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 말을 매도 시점으로 잡고요. 올해 안에
좋은 어떤 그 지금 거주하시기 편한 쪽으로 해서 7호선 라인 역세권 근처에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좀 그 20평이 안 되는 그런 아파트로 좀 옮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매도 타이밍도 잡아주셨고요. 7호선 역세권 부분에 매물 찾아보시고요. 덜컥 사시기 전에 점검 전화 한번 주셔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전화 상담 이어가는 동안 또 문자로도 고민 상담들 많이 들어와 있네요. 뒷번호 9066님의 질문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지구 관련해서 궁금증을 던져주셨어요. 마곡지구의 상가를 분양받을까 하는데요. 프리미엄이 5천만 원 정도가 붙었는데 분양받아도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상가 투자예요. 마곡지구의 상가 투자라. 일단 프리미엄이 5천이 붙었다라는 것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어떤 전략 세울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대. 이게 네. 트렌드고 지금 마곡지구라는 지역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죠. 네. 많은 수요자들도 있고요. 또 이런 상가, 또 오피스텔, 또 일반 아파트 시장 모두 다가 또 많은 수요층들에 의해서 지금 프리미엄까지 존재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 또 앞으로도 그렇고요. 임대차 선진화 방안 자체가 주택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과세를 하는 쪽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상가 같은 경우로 이렇게 쏠림 현상이 지금 빚어졌긴 네.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가라는 부분이 나중에 상권이 제대로 활성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미지수예요. 지금 상가를 했을 때 예상 임대 가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상 임대 가격보다 못한다면 내가 분양받았던 원가에도 못 미쳐서 나중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오히려 가격이 또 떨어진 상태에서 보유를 해야만 하는 그런 쪽으로 네.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이쪽 마곡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발산역 인근에 상권으로 본다면 굉장히 상권이 활성화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지구 안에 이런 그 업무단지도 있고 또 상권도 있고 또 오피스텔도 있고 이런 주거지역도 있는데 이런 지역 안에 상가 자체가 활성화되는 사례들로 보았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상가 활성화가 조금 약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상대적으로 경쟁력에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네. 부분에라도 이런 쪽에서 상가 접근하는 것은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지 않나. 네, 일단은 최근 들어서 이 상가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 관련 질문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보자 반대 의견으로 전해주셨습니다. 자, 문자 상담이 9804님의 상담 하나 더 들어와 있습니다. 창신 뉴타운 4구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요. 뉴타운이 해제된 지 6개월 만에 다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전망 어떨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창신 뉴타운 4구역으로 넘어왔습니다. 어떤 전망을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서울시 25개 뉴타운 중에서요. 작년에 최초로 이렇게 해제가 된 구역이 창신 수인 뉴타운이에요. 네. 그런데 또 어느 구역은 이렇게 30% 이상 주민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 해제 쪽으로 해서 출구 전략을 세워서 가는 쪽이 지금 박원서울시장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처음 1호로 뉴타운이 해제됐고요. 또 해제된 곳 가운데 그 14개 구역 중에서 지금 처음 하나가 네. 또 다시 가는 쪽으로 지금 주민 동의율이 55% 이상이 또 됐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희비가 엇갈리는 쪽으로 계속 이렇게 될 거예요. 네. 자, 근데 지금 이걸 소유하고 계신 분이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사업성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일단 그 지역에 대한 사업성이 괜찮다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주민 동의가 다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보유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근데 보유라는 시점도 언제까지 계속해서 끝까지 보유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매도 타이밍을 잡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 시점은 이렇게 구역 지정이 됐으니까 다시금 추진이 또 조합 설립되면서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서 내가 움직임을 발빠르게 한번 뺐다가 다시 들어가도 괜찮은 거거든요. 그럼 따지려면은 우선 예상 권리가액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세미나에 오시거나 개인적인 상담을 통해서요. 내 집의 대지분이 몇 평이고 평가액이 얼마 나올 것 같을 거라는 걸 추산을 미리 해놓고 그 금액 이상이 됐을 거라면 한 번쯤 빼나왔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들어가더라도 지금 한번 기다렸다가
이제 추이를 보고 이렇게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정책이 좀 이랬다 저랬다 움직이고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살 분들에 대한 투자 전략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상 권리가액, 평가액이 산정되는 그 시점을 한번 매도 타이밍으로 잡아보지 하셨으니까요. 따로 한번 연락 주셔서 개별 상담 받아보시는 것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참 어려운 부동산 투자 전략 좀 더 쉽게 만들어주는 시간이 있죠. 무료 세미나 확인하시겠습니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대외 경제에 따른 부동산 실전 전략을 공개하죠. 5월 3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서 5시고요. 02797-0300번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방송 후에도 전화 상담 이어지시니까요.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일부 시간 함께 꾸려주신 분은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과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발표됐습니다. 지난해 잇따라 발표된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소폭 상승했는데요. 전국 주택의 지역별 가격 변동률과 최고가 주택은 어디인지 임채영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전국 공동주택 가격이 1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1,126만 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0.4%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론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대구가 10%, 경북이 9.1%, 세종이 5.9% 순으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반면 서울은 추가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감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지난해 대비 0.9% 하락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전국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 전년 대비 3.73% 상승하며 소폭 올랐습니다. 정부 청사가 이전한 세종시가 20.52%의 상승세를 보이며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울산 8.85%, 경남 5.82%, 경북 4.62%, 충북 4.24% 순으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한편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모두 서울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최고가 공동주택은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트라움하우스 5차로 전용 면적 273.64제곱미터의 가격이 57억 6,800만 원을 기록하며 9년 연속 부동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도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3차, 청담동 상지 리치빌 카일룸 3차, 삼성동 아이파크 등 상위 10개의 공동주택 중 부산 해운대 아이파크를 제외한 모든 주택이 서울에 있었습니다. 한편 올해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명의의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으로 이 주택의 공시지가는 149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나머지 상위 9개 단독주택도 용산과 강남구 등 모두 서울에 위치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채영입니다. 장기간 방치되어 온 공사 중단 건축물의 효과적 정비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23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GS건설은 지난 1분기 183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5,610억 원의 영업 적자를 낸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손실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1분기 매출은 2조 410억 원, 순손실 18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신규 수주는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힘입어 5조 420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835%, 지난 4분기보다는 101% 증가했습니다.
집에 대한 고민은 평생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고 갈 수 있는 시간, 돈 되는 매물 정보입니다. 자, 오늘 궁금증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신 번호부터 알려드릴게요. 02-2077-6393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모셔왔어요. 이엔알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힘차게 인사해 주셔서 저도 덩달아 기운이 납니다. 자, 김철문 이사님, 오늘 어떤 키워드입니까? 네, 오늘은 용산의 개발의 중심축인 온유로 일괄적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신축 투룸 다세대 주택인데요. 전용 면적이 무려 52해배 정도, 실질적으로 16평에 이르는 아주 큰 면적입니다. 여기에 실거주하면서 매매 차익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개발 지역에 있는 아주 우수한 매물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원유로 일가 매물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김연아 소장님께도 여쭤봐야겠죠? 오늘 어떤 매물입니까? 네, 오늘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준비했는데요. 한 건물에 원룸, 투룸, 쓰리룸이 모두 같이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매물 모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지역별이 아니라 또 원룸, 투룸, 쓰리룸 방의 개수에 따라서 매물 정보를 소개해 주겠다라고 하셨는데요.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화면 통해서 간단한 정보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회전역에서 도보 5분에서 7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2014년 9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5층 건물의 3층이죠. 방은 2개, 욕실은 하나고요. 매매 금액은 2억 6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원룸, 투룸, 쓰리룸 준비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첫 번째는 투룸 정보가 되겠네요. 여기에 좀 기초를 두실 건가 봐요. 네, 요즘 이제 제일 선호하는 그 주택 구조 한다면은 뭐 투룸을 지금 많이 찾고 계시는데요. 네. 자, 투룸 구조에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요, 같은 건물에 원룸, 투룸, 쓰리룸이 같이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신 분들이 원룸, 투룸, 쓰리룸 모두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하나의 건물이니까 대체적으로 포인트는 유사할 것 같네요. 네, 시세차익과 뭐 임대 수익 모두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본 매물 입지 여건상 58m 도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건너편에 관공서가 있는데요. 뭐 소비자 보호원도 있고요. 도로교통공단도 있고요. 또한 대한진흥무역센터도 있습니다. 또한 그 맞은편에 현대기아 본사도 있고요. LG 연구소 등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속에 대로변, 58m 대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임대 수익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실거주용으로도 굉장히 적합한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추천 포인트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도로망이 잘 발달된 곳으로 지금 유명한 지역인데요. 바로 강남대로와 양재도로가 교차하는 영곡 사거리에 바로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데요. 자, 경부고속도로도 쉽게 이동할 수가 있고요. 또한 헌릉로를 통해서 용서고속도로 이용도 굉장히 용이하고요. 또한 양재대로와 논현로, 강남대로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 어느 쪽으로든 10분 이내 모두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대 수요는 걱정하지 않고 타 건물이나 같은 양재동이라도 타 건물에 비해서 임대 수익률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두 번째 키워드였던가요? 이 교통망이 네. 굉장히 잘 발달돼 있다라고 하셨어요. 어떤 입지 때문이죠? 제가 이 지도를 굉장히 많이 하루 종일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도로망 한번 지도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도로망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지역은요. 강남대로, 논현로, 양재대로 이렇게 교차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물 자체가요. 그런데요. 이 영곡 사거리가 이쪽으로 가면 또 성남으로 빠져가는 헌릉로랑 연결되고요. 네. 또 밑으로는 또 과천하고 연결되는 구간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또 강남 순환 도시 고속도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모든 어느 지역이든 갈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되겠습니다. 본래 이 지역은요, 유통업이 발달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망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화해 꽃시장이 있거든요. 맞아요. 꽃시장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교통이 제일 요충지인 곳에 위치해 있다는 그런 매물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그쪽 지역 같은 경우는 뭔가 양재천도 있고요. 네. 좀 뭔가 생활 편의 시설에도 초점을 맞춰본다면 그런 부분도 충족이 되죠. 뭐
대부분의 그 전국 그 시청자분들이 생각하기에 강남 하면은 복잡하고, 녹지, 그렇죠. 네. 녹지 공간이 부족할 네.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의외로 강남에는요. 녹지 공간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강남에 입성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대기 수요자들이 많은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가장 유명하죠. 양재천, 양재 시민의 숲이 바로 이렇게 둘러 있고요. 또한 청계산과 대모산, 구룡산 등이 다 입지해 있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58m 대양재 대로변에 있으면서 구룡산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그래서 그 양재대로에서 이렇게 쭉 오다 보면 바로 이제 또 개포주공 아파트랑 연결되거든요. 그 도로가 네. 거기에서 보면 바로 이제 보이는 쪽에 있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 유통업체들도 많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점, 또 이쪽 지역에 코스트코 이런 것도 있죠. 네, 생활 편의시설도 뭐 코스트코, 이마트, 뭐 하나로마트 등 전국에서 1등 가는 그러니까 뭐 수요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죠. 그래서 많은 전국적으로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장 업체 순위에서도 대형마트가 1위예요. 지금 여기가 판매 순위가.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인구 집중화 현상에 따른 그런 효과를 돈독히 보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교통이 발달했다라는 점 분명 그 안에 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초구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교통 발달 때문인지도 몰라도 최근 대기업에서도 굉장히 이 지역 자체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뭐 대기업, 현대기업 본사도 자리 잡고 있고요. 네. 또한 LG 연구센터 등 뭐 KT 모든 이제 많은 그 대기업들이 모여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삼성 R&D 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내년 5월인데요.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14,000평의 지하 5층에서 지상 10층으로 6개 동으로 구성되는데요. 고용 인원만 약 1만 명이 예상되고요. 이에 따른 유입 인구가 약 8만 명이 예상됩니다. 자, 이 지역은요, 이미 270여 개 업체의 R&D 센터로 지금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R&D 센터와 더불어서 같이 생존해가는 공간으로서 앞으로 더 유입 인구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른 임대 수익과 집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개발 관련해서 이 삼성 R&D뿐만 아니라 네. 또 다른 소식 어떤 거 초점을 둘까요? 이 지금 본 매물 자체가 주택이잖아요. 네. 자, 개포주공 이주 수요를 바라볼 수 있어서 시세 차익을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전용이 13평이고요. 투룸 같은 경우 13평이고요. 원룸이 9평, 그다음에 3룸 같은 경우는 전용이 20평 정도 됩니다. 자, 이주 수요를 모두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작은 평수에서 개포주공 1단지에서 4단지까지 작은 평수들에서 큰 평수까지 모두 소화해낼 수 있는 매물이 다 모두 모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우선 이제 2, 3단지하고 시형 아파트가 건축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이주를 준비 중에 있고요. 또한 하반기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한 2, 3년 안으로는요. 1단지에서 4단지까지 모두 이주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 5년간 동안은 이주 수요를 바로 직접적인 효과를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주택 내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만족을 하셨으면 원룸, 투룸, 쓰리룸 한 번에 가져오셨을지 건물 궁금해져요. 본 설계는요, 제가 좀 많이, 이번에 설계 변경이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자, 2014년 9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총 5층 중 3층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요. CCTV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이 약 13평이고요. 방 투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 하나는요, 제 설계 변경에서 내가 그 변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은 방 하나를 제대로 쓰고요. 하나는 넓은 거실을 원하시는 분들 때문에 가변형으로 네. 지금 설계 변경이 들어갔고요. 또한 주방 같은 경우에는 디귿자 모양입니다. 투룸 구조에서 보기 힘든 구조죠. 디귿자 모양의 주방 구조가 들어가고요. 싱크대와 식탁까지 모두 옵션으로 갖춰질 예정이고요. 욕실 또한 넓게 구조가 잘 빠진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신경을 좀 많이 썼다. 디귿자 모양이다라는데 네. 거기서 확 느껴졌는데 그럼 가격 메리트는 어떻게 됩니까? 네, 매매 가격은 2억 6천만 원입니다. 2억 6천만 원이고요. 전세 시세가 지금 현재 2억 3천만 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95만 원이 예상되어지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전세 시세 차익으로 가능하신 분은 실제 투자 금액이 3천만 원이고요. 월세로 하셨을 경우에는 약 6천만 원이기 때문에 수익률 이자 제하고 월 45만 원과 연수익률로 따지면 9%의 높은 수익을 볼 수 있는 매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초구 양재동이었습니다. 매매가 2억 6천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 전세로 활용했을 때는 3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월세로 활용했을 때는 연간 수익률 9% 정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 저희가 투룸 매물 정보 확인해 봤고요. 이제 원룸 정보로 이어가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 신분당선 양재시민회심역에서 도보 5분에서 7분 거리죠. 이 바로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5층 건물에 5층이고요. 방 하나, 욕실 하나 매물 정보죠. 자, 앞서 투룸 정보와 동일합니다. 동일한 건물의 원룸 정보인데요. 매매 금액은 1억 7천만 원이고요.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1억 3천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소개해주신 매물과 개발이라던가 입지 여건은 동일하겠죠. 네. 그렇다면 또 다른 포인트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본 매물은요. 원룸인데요. 투룸처럼 쓸 수 있는 원룸입니다. 복층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층고가 무려 5m 가까이 되기 때문에 좋네요. 네. 그래서 오피스텔에서 보시면은 그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 복층 구조 그것보다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한 4평 정도의 방이 이용될 수가 있고요. 밑에는 약 5평 정도 가량의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밑에서는 거실과 그다음에 주방 용도로 쓰시고요. 위에는 침실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구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들 2명이 사는 신혼부부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룸이지만 사실 복층 구조로 되어 있고 층고 높이가 5m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좀 공간 활용도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 메리트요. 투룸은 2억 6천이었어요. 이번에는 1억 7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투룸, 원룸 실제 투자 금액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원래 분양 가격을 좀 내렸어요. 지금 설계 변경이 다시 들어가면서 분양 가격을 좀 내렸는데요. 보증금 1억 7천만 원에 임대 가능 금액, 전세가 1억 3천만 원이 가능합니다. 월세로 하면은 약 3천만 원에 65만 원이 예상돼서 수익률도 약 9%대가 예상되고요. 실제 투자 금액은 4천만 원 똑같이 들어가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다른 원룸에 비해서 실용성도 좋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투룸을 못 가시는 분들 한테 굉장히 적합한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익률도 앞에 투룸 정보랑 비슷한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양재동 원룸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앞서 매물 정보, 투룸 정보와 동일하고요. 실제 투자 금액은 각각 3천만 원, 4천만 원에 연간 임대 수익률은 각각 9% 정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원룸, 투룸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3룸은 어떤 정보일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시민회심역에서 동일하죠. 5분에서 7분 거리입니다. 준공연도 바로 9월이고요. 5층 건물에 5층, 방 3개, 욕실 2개 정보인데요. 자, 매매 금액 확인해 볼게요. 3억 8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3억 3천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 5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3룸 정보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다른 점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네네. 수익률 여쭤볼게요. 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이 3억 8천만 원이고요. 욕실 2개, 방 3개인 구조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세 금액은 3억 3천만 원 지금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요. 월세는 보증금 8천만 원에 월 150만 원이 예상되어집니다. 이자를 제하고요. 월 85만 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고요. 전세 시 실투자 금액 5천만 원이고요. 월세 시에는 1억 원의 실투자금인데요. 수익률은 10%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포지구 재건축 이주 수요 배후지도 되고요. 또 삼성 R&D 센터 등 각 대기업들이 최근 관심을 받아가고 있다라는 점, 또 워낙 유통망,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재동 다세대 주택 원룸, 투룸, 그리고 3룸 매물 정보 차례로 소개해드렸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고 다음 정보 이어가겠습니다. 네, ENR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의 원효로 일가 매물 정보 화면 통해서 간단하게 훑어보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가 다세대 주택이죠. 6호선 효창공원암역 도보 5분 거리입니다. 준공년도 앞서 매물과 동일하네요. 올해 9월로 예정돼 있고요. 5층 건물의 4층, 방 2개, 욕실 하나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4,5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90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5천에 실제 투자 금액 4,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용산구 원효로 1가입니다. 사실 용산 쪽은요, 워낙 많은 지역들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 이 원효로 1가인 이유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 용산 지역 하면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이죠. 네. 그만큼 이 지역 같은 경우 원효로 쪽은 개발 예정 구역 중에서도 가장 그 저평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제2의 한남 뉴타운처럼 전철을 밟을 지역이기 때문에 미래의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원효로 같은 경우는 그 교통편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본 매물이 있는 지역 원효로 1가 같은 경우는 교통편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효창공원역까지 도보로 5분 정도, 바로 인근에 숙대라든지 남영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트리플 역세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경의선 역사가 추가로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에 교통편에서 상당히 뛰어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매물 용산 지역 중에서 전용 면적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전용 면적이 13평대인데 이 매물 같은 경우는 투룸이면서 전용 면적이 16평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용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만큼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 매물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 또한 상당히 큽니다. 7.5평 정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천만 원 초반대로서 상당히 향후의 개발 가치를 얻을 경우 그만큼 권리가이라든지 이런 가치면서 상당히 뛰어난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매물 같은 경우는 투룸이지만 전용이 16평인데요. 실질적으로 투자 금액이 4,500 소액 투자로서 안정적으로 10% 정도 임대수도 가능하다.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전용면이 넓기 때문에 그만큼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경의선이 이 개통 예정이다라고 하셨는데 더블 역세권이 된다고 했어요. 이 네. 매물의 입지 여건 이 부분으로 해서 한 번 더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경의선 역사가 올해 안에 아마 개통될 예정으로 잡혀 있는데요. 그러면 이 본 매물이 지금 현재 효창공원역과 5분 정도 거리에서 3분 정도로 좁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매물이 더블 역세권의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용산 중에서 가장 중심 지역이 지도상에서 보시더라도 원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원효로 같은 경우는 이 매물 중심 지역의 하단 쪽에 용산역이 있습니다. 용산역에 뭐 다양한 백화점과 여기 멀티플렉스 상권을 이용할 수 있겠고요.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은 용산 민족공원과 한남 뉴타운이 있습니다. 차량으로 5분 정도 북단 쪽으로 이동하시게 되면은 서울역에 다양한 그 상권이라든지 백화점 인근 주변에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겠고요. 바로 또 왼쪽편으로 보시면은 한정거장역 주변에 공덕 비즈니스 벨트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원효로 같은 경우는 중심 지역 상권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교육적인 부분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인근에 도보 5분 정도 거리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양한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면에서도 바로 인근에 효창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공원의 쾌적성은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용산구 원효로 1가 다세대 주택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사실 이쪽 지역은 개발 소식이 정말 많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 매물 정보에 도움이 될 만한 개발 호재 어떤 것들 볼 수 있을까요? 예, 차량으로 5분 정도 거리의 서울역입니다. 서울역에서 실제로 삼각지 그리고 이 원효로 용산역 주변으로 다양한 호재가 많은데요. 서울역의 북부 역세권 개발이 2017년경에 완공되면 실제로 여기에 국제회의장과 관광 문화 비즈니스 벨트가 조성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바로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남영역이죠. 남영역 주변 같은 경우는 용산 민족군 그 미군들이 이주할 경우 2016년경부터 이 주변 지역에 남영역 주변 고밀도 개발이라든지 미군의 캠프 김부지 고밀도 개발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본 매물에 있는 인접 지역이 그만큼 임대수요라든지 개발 가치를 듬뿍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하단 쪽으로 내려오시면 전자상가가 앞으로 1,800실의 고급 호텔이 들어설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39층 높이의 3개 동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지역이 앞으로 서울의 최고 중심 지역, 업무단지가 개발이 될 걸 예상하고 이 지역에 미리 호텔이 들어선다고 가정할 경우 그야말로 이 매물 같은 경우는 바로 인접지에서 효과를 가장 볼 수 있는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본 매물과 인접한 효창 5구역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전 단계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이 관리처분으로 해서 이주할 경우 본 매물 지역이 그만큼 가치가 배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본 매물 지역 같은 경우 건축 허가 제한이 2차례 있었던 지역으로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개발 압력이 가장 빠르게 예상되는 지역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각 역세권 개발과 함께 또 호텔 건립에 대한 기대 저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배후에 임대차 수요가 어떤지 그 수요 부분에 대한 걱정도 좀 내려놓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이 주변 지역에 지하철이 3개 정도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 숙대가 있기 때문에 그 숙대생들의 임대차 잉여 수요라든지 바로 본 매물 지역에 6호선이 깔려 있습니다. 6호선 같은 경우는 상업과 업무 시설을 관통하고 있는데요. 이태원이라든지 홍대 그리고 상암 DMC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합정 역세권도 인근 지역에 많은 임대차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보면 뭐 서강대라든지 홍대 다양한 대학군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임대차 수요는 풍부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바로 인근에 보시면은 여의도라든지 바로 공동역 주변에 비스벨트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 임대차 수요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거주할 만한 그 신축 투룸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만큼 희소 가치로 인해서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인근에 본 물건이 있었는데 준공되기 전에 거의 임대차가 완료되는 실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요 부분에 대한 우려도 덜어주셨네요. 건물 특징과 매매 가격 한번 들어볼게요. 올해 9월 네. 준공 예정이죠? 네, 맞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현재 2014년 9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은 본 매물 같은 경우 총 5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1층은 피로티 구조로 조성될 예정이며 주차장이 세대당 10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주차를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투룸과 쓰리룸이 섞여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차율이 100%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CCTV가 6대 정도 설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정성 부분에서는 상당히 뛰어나다 볼 수 있겠고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총 5층 중 4층에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채광이라든지 그런 조망권이 상당히 뛰어나다 볼 수 있겠고요. 내부에는 투룸이면서 거실이 상당히 넓습니다. 아트홀뿐만 아니라 이 서랍장까지 붙박이 풀세트로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발코니까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 1인 가족이 거주해도 무난하다. 실제로 용산의 이와 같은 매물이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매매 금액도 상당히 저렴한데요. 본 매물이 매매 금액이 2억 4,500만 원인데요. 5년 된 매물이 인근의 그 상단 쪽에 있는데 이 매물이 이와 유사한 그 평수로 지금 현재 2억 8천대 호가하고 있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신축이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역세권으로 인해서 그만큼 가치면에서 상당히 싸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매물 같은 경우 임대로 원할 경우 전세로 원할 경우는 2억 1천만 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500만 원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은행 대출을 활용할 경우 1억 5천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90만 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은행 이자를 제하고도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약 480만 원 정도 수익이 계산되는 물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은행 대출을 활용할 경우 4,500만 원 투자 대비했을 때 약 수익률이 10% 정도로서 용산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도 겸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매물은 장기적으로 이 지역이 개발 지역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가져가시면은 입주권의 개발 개념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는 동안 안정적인 10% 정도 임대수를 가져가시고요. 향후에 개발에 따른 입주권의 그런 포인트를 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6호선에서 현재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경의선 개통 예정이고요. 풀옵션의 투룸 정보였는데요. 용산구 원효로 1가 매물이었습니다. 매매가 2억 4,500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또 월세로 활용했을 때는 연간 임대 수익률 10% 정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화면 통해서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하시죠. 네, 오늘 두 곳의 정보를 굉장히 자세하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쪽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요. 02-2077-6393번으로 궁금증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 2부 시간 알차게 꾸려주셨습니다. 김철민 이사, 김연아 소장이 함께 하셨네요. 부동산 가이드 내일 이 시각 어김없이 좋은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